청년 목회의 돌파와 부흥 5가지 로드맵, 그 중에서 세 번째 로드맵인 앞에서 한 것 플러스 이벤트를 통한 부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이벤트가 전략적으로 좀 있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공유할 비전과 어떤 스피릿의 함양과 어떤 이 도전할 수 있는 장,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역이 일어나게 될 때 젊은이들은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공동체가 공유할 비전, 이 스피릿, 이런 것들은 적합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잠재력이 좀 총망라되고 총집결되고 총동원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에 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또 은사가 있지만 발휘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과연 누가 여기서 정말 충성도 있게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잠재력이 좀 총망라되고 총집결되고 총동원되는 그런 일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개 이제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세몰이 드라이브를 거는 그러한 그 과정이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세몰이 과정에서 오는 기도 능력을 좀 체험하는 것, 또 공동체의 어떤 응집력이 일어나는 것, 또 그리고 막 활성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 장소를 구하는 문제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설비나 여건들을 갖추는 문제나 또는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또 그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사람을 세우는 문제나 또는 홍보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그런 문제나, 다 이런 영역들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됐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안 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돼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도 만들어내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진취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믿고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게 열리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이 강력한 리더십들이 구비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웬디스 햄버거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죠? 거기 이제 창업주가 데이빗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그 햄버거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은 이 손님이 왔는데도 셔츠 소매를 잠근 채 있는 그러한 이 종업원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을 이제 가르친다는 것인데, 교회에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켜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일정한 이 헌신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일도 쉽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초신자들도 교회에 처음 왔다가 의미 있는 봉사 속에 연루되면서 자기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또 공동체의 가치까지도 나중에는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셔츠 소매를 잠근 채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익명성이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도 합니다. 좀 내버려 두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적지 않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격려하고 또 일거리를 제공하고 끌어들이고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죠. 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주 액티브하게 섬기고 일하는 그런 크리스찬. 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으로 볼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를 잘 분석해서 그들이 이번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맨날 했던 사람만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지도력과 은사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대개는 그저 인지적인 말씀을 가지고 인지적으로 할 수 있고 학습적인 그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만 리더인 것처럼 보이는 또는 찬양을 통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리더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한된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이벤트를 다양하게 잘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양한 지도력과 은사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벤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을 함양하고 훈련시키는 그 목적의 이벤트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수련회라든가 사경회라든가 특별 심야 기도회라든가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중보기도당 훈련학교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이 사역을 잘 하시는 이 목사님 가운데 이 차영지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집회를 합니다. 차영지가 뭐냐?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키운다 하는 그러한 집회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차영지 집회에 아주 좋은 설교자가 와서 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몇 교회의 젊은이들이 차영지 집회를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발굴이 되고 개발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수련회 자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자훈련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사경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제자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련회를 지나치게 강사 의존형의 전통적인 수련회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또한 대안적인 형태로 기획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수련회 같은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 기도와 관련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든가 기도에 대한 소책자를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다양한 기도, 침묵 기도나 금식 기도나 또는 통성 기도라든가 짝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저녁 때에는 이 기도와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면서 같이 좀 철학 기도도 해본다든가 해서 기도의 그 바다 속에 빠지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수련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굳이 외부에서 어떤 유명 강사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큐티 수련회 또는 PBS 수련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 실소 있게 사람들을 더 변화시키는 공동체에 더 유익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할 때보다는 좀 기대감이 적다든가 또는 적은 인원이 참여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핵심 멤버들을 더 남기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준비하는 이런 일들도 융통성 있게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도 목적의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이코스 블레싱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계 중심의 이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8주 훈련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8주 훈련 이후에는 다 같이 오이코스 파티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 그 전도 집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오이코스 파티를 한다든가
또는 문화선교 행사를 한다든가 전도 여행을 조직해서 떠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 여행, 국내이든 해외이든 여러 가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여건들에 열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봉사 목적에 또는 선교 목적에 그러한 이 이벤트가 있겠죠. 특별히 이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여행은 많은 청년대학부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해외에 나간다 하는 그러한 이 기대감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긍정적인 면에 잘 활용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 비전 트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전 트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돈을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만드는 그러한 과정, 그때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랬기 때문에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조금 넉넉한 여유가 좀 있으면은 플로잉하는 흘러 넘치게 해서 같이 다 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형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공동체성을 더 느끼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전 트립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잘 훈련시키고 준비된 가운데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평가를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영인2080에서는 자체적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전문가가 또 전문적인 팀들이 돕는 또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그 사역팀이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훈련학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훈련 학교와 관련해서도 저희 영인2080에서는 9개의 이 비디오 강좌와 거기에 워크북과 강사용의 그런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이미 검증받았고 인정받은 그러한 강사들, 한정구 목사님이나 정민영 선교사님이나 등 이런 분들이 20분 거기에 특강하고 그다음에 그걸 워크북에 또 나누고 또 20분 특강하고 또 나누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모두 9개의 그 강좌가 좋은 교재와 함께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문의해서 활용하시면 아마 단기 선교 학교를 꼭 외부에서 보시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자가 일종의 퍼실리테이터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서 촉진자가 되게 해가지고 촉진자가 돼서 교육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들 잘 활용하면 나중에는 그거 사용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강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공동체 꼭 필요한 것들을 잘 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력한 예배와 이 플러스 이벤트 이것을 통한 부흥의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볼 때는 3.1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병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그야말로 그냥 많은 비행기를 전세 내다시피 하면서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선교하고 또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가고 또 예람제 해서 무슨 이 전도 축제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벌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공동체가 야성이 살아나기도 하고 뭔가 좀 믿음으로 도전도 하고 진실성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3.1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시도하면서 좋은 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벤트를 하면서 세몰이 이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과정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벤트가 너무 잦으면 역효과와 오히려 후유증이 크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 한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이벤트에만 의존하는 이벤트 목회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역적인 위상 및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분명해지 작년에 했으니까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냥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그런 형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위상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철저한 준비와 홍보와 기도 등이 가능해야 이벤트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젊은이답게 튀는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발랄하고 그들의 진취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야지 그냥 뭐 주눅 들어 있고 위축당해 있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자유롭게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가 젊은이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밀착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밀착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젊은이들이 교육자와 함께 잘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에는 젊은이들에게 놔둬도 그다음부터는 잘 후배들에게 인계하면서 잘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론칭할 때에는 교육자의 세세한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것저것 안 해본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수수방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쫓겨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의 역효과가 더욱더 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할 때 강단 사역을 통한 지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광고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의미, 이유, 왜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가운데 확신하고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심화시키는 그리고 마침내 비전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다져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이 있죠. 많이 모았지만 남는 것은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하되 이게 산탄형으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집중형 또는 아주 응축형이 되도록 아주 심플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벤트를 했을 때 우리 장사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남는 장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많은 사람들이 몰입해서 했지만 나중에 다 이 번아웃 돼서 떨어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토요일 날 전도 집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준비했던 사람조차 안 나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게 무엇을 위한 전도 집회인지 이제 그런 우리가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쳐가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점과 보완점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이벤트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청년대학부에 3대 휴머니어 조직이 있는데 조부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부기. 조는 소그룹의 리더를 말하고 그다음에 부는 은사와 사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는 또래 모임이나 학년 모임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조부기 중 조 중심의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조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사 중심은 막 모여야 되고 행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정기 집회 끝나고 나서 오늘 소그룹 안 하고 뭐 행사 준비합니다. 부서별로 합니다. 뭐라는 식으로 하게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소그룹 사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소그룹을 모이는 걸 빠져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의 안정체제가 있으면서 이벤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소그룹이 헤쳐지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뭐 한 학기 한 번 정도는 소그룹 시간을 좀 줄이고 이벤트를 좀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소그룹이 30분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그 한 번 모이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2, 3주, 한 달 정도 다시 복원시키려면 한 달 정도 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부기 중심의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벤트를 하면 부는 많이 살아나지만 조 자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안정체제를
유지하는, 보호해주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성장에 자칫 잘못하면 실속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뭐 하고 많은 사람들 모인 것 같지만 돈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됐지만 공동체가 아까 이 물고기표와 같이 머리, 몸통, 꼬리 이랬을 때 이것이 균형 있게 자라가도록 하는데 그 어떤 효과가 없는, 꼬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몸통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없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동원 체제에 문제가 또 노출되는 비인격적인 문제라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또는 쫓기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잦다 보면 핵심 리더들의 어떤 소진 또 고갈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일 중심의 분위기여서 서로 영혼을 살피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하는 일들은 간과되는 그러한 일 중심의 또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만 평가받고 사람을 잘 케어하거나 목양하는 이런 것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2 상한적인 사역이 간과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긴급성이 있고 긴급성이 없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중요성이 있고 중요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죠. 여기 일상한, 그 다음에 이상한은 일상한은 긴급성도 있고 중요성이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이상한은 긴급성은 없으나 중요성이 있는 것을 하는 거고, 삼상한은 긴급성은 있지만 중요성이 없는 거고, 사상한은 긴급성도 없고 중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한적인 목회는 뭐냐? 프로그램 중심의 모임, 또 모임 중심, 이벤트 중심의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이벤트 중심, 이것은 일상한적인 목회입니다. 그러나 일상한적인 목회를 하면은 공동체가 잠깐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쳐있게 되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한적인 목회입니다. 긴급성은 좀 없으나 평상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어떤 이벤트를 잘 해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한적인 목회를 사람 세우기 중심의 목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는 일상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적인 목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상한, 긴급성은 있는데 중요성이 없는, 이게 또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고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일에 빠지는데, 건물 프로젝트 중심의 목회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는 이런 거 없지만, 또는 너무 잦은 이벤트 중심의 목회라든가 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사상한적인 목회는 긴급성도 없고 중요성이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 저는 이것을 이른바 날라리 목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세우기의 목회를 위해서는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말씀과 기도,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이 큐티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골방 기도라든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나 또는 GQS, 그룹 큐티 쉐어링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많이 하는 GSS, 그룹 서먼 쉐어링, 그룹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나눈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는데, 저는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바로 이 네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상한적인 목회가 일어나는 사람 세우기 중심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기본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주는 이벤트, 그것은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헤쳐지는 이벤트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잘 되는 음식점의 경우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음식점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른바 러시 레디, 막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족을 주면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벤트 자체에만 몰입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거의 무용지물의 이벤트가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도 같이 좀 잘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과 제자 훈련의 강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벤트를 하는 것은 또 좀 허망한 경우도 많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플러스 이벤트를 통한 이 부흥,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제가 이 네 번째 로드맵과 다섯 번째 로드맵에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